자, 오늘 해볼 피드백은 지화찬님의 그곳은 영웅이 없었다, 그곳에 영웅은 없었다 라는 소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프롤로그 보고요, 못 읽을 것 같았어요. 이건 씨발 진짜 너무 힘들다, 못 읽겠다 싶어서 제가 억지로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피드백에 한해서는 솔직하게 그냥 완전하게 제 순전히 100%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화 중간부터는 못 읽었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읽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게 처음 쓰시는 글이고 제가 어지간해서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프롤로그가 진짜 역대 최악이에요. 그래서 프롤로그만 분석해도 솔직히 30분 떠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보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멈췄습니다. 왜냐? 프롤로그가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이걸 수술을 들어가야 줘야 될게요.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이 작가님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친 설명. 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작가만 아는 이야기, 요 말을 기억해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자, 어서오세요. 무려 150년 만에 손님이로군요. 환영합니다, 방문자님. 그러니까 방문자란 존재가 이 누군가를 찾았어요. 이 누군가를, 아름다운 연미복을 입고 있는 요런 존재를 찾았습니다. 방문자는요, 빛 같은 형체예요. 빛이에요. 요만한 빛입니다. 요만한 빛이고, 얘는 누군지 몰라요. 마리아라고 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자, 요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여기에서 딱 처음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근데 이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 얘기인지 아는 것도 웃기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게요, 설명충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설명충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자, 이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방문자님 모행성의 지구의 역사에 대해 궁금하시죠? 이게 여기에 첫 번째 문제. 일단 이 방문자라는 존재를 연출로서 얘는 말을 못해요. 이 새끼는 빗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얘는 말이 없고요. 요 마리아라는 존재가 얘한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는 느낌이야. 옆에서 그래, 거기서 만나기로 했지. 몇 시에 볼까? 6시? 6시보다 좀 7시가 낫지 않아? 요런 느낌의 전화를 옆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알 순 있어. 어렴풋이 예상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죠.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연출의 영역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식의 연출도 있거든. 일방적으로 한쪽이 떠드는 식의 연출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이 방문자라는 존재는 지구의 역사가 알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곳입니다. 아카식 모든 기록들이 모여있다는, 우주의 모든 기록들이 모여있다는 신비로운 공간인데, 여기서 지구의 영장류, 그중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에게 내어진 시련의 역사에 대해서 안내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약간 박물관의 큐레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갑자기. 자, 잠시만요. 물음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자, 이거 제가 안 좋은 거라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아니, 물음표 능력이 각성했습니다. 요런 거 별로 안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왜냐면 초반에 물음표 능력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냐,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이거를 숨겨버리는 거는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흥미가 안 돋아요. 흥미가 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을 거란 건 알아. 근데 흥미가 전혀 안 돋습니다, 이런 게. 자, 물음표가 폭주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무 흥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소설을 막 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치면은 튜토리얼인데, 튜토리얼에서
갑자기 막 안 알려주는 거야. 물음표 이러면서 갑자기 물음표 스킬을 얻었습니다. A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주세요. 뭐야 이 씨발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건 불친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계속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자, 이러면서 갑자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잠깐만 아니 이건 갑자기 당신도 아니 내 놈도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다시 찾아온 것이야. 개지랄을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존재가 갑자기 주인공한테 개지랄을 하기 시작해요. 내 놈을 증오한다 이러면서 개지랄을 하죠. 왜일까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독자는 뭔 상황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갑자기 그런 거죠. 신비한 공간에 뭐 전체를 알 수 없는 공간에 요만한 빗덩어리가 찾아와서 야 지구의 기록을 알려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알려주는 놈이 갑자기 감히 내 놈이 어떻게 여길 들어와 이러면서 거품 물고 개지랄을 해요. 이거는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통용되는 기법입니다. 이게 영화에서는 가능한 기법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영화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죠. 여러분이 이 극장이라는 좌석에 앉아요. 그러면은 이 2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 동안에 2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 동안 앉아있어야 되잖아. 이거를 중간에 좀 모르는 장면이 나와도 박차고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영화에서 초반에 뭘 좀 알 수 없는 게 나왔네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박차고 나가는 사람 보셨어요? 생각한 것보다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소설은요 초반에 이걸 봤어? 왔어. 근데 내가 모르는 말에 대해서 존나 주절주절 떠들면서 얘네들끼리 개지랄을 해. 그럼 나가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야. 영화랑 소설은 완전히 다른 그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초반에 모르는 작가만 알고 있는 감정 상태를 여기다가 토로를 해봤자 독자는 이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갑자기 읽기가 싫어집니다. 얘네들이 내가 모르는 걸로 뭔가 지랄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관심있게 연구하고 얘네들 사이에 어떤 복선이 깔려있고 어떤 미스테리와 어떤 숨은 속사정이 있는지 알고 싶지가 않다고. 왜냐면 완전히 그냥 처음인 거잖아 이 사람들한테. 이거 소설을 읽는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싫어집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싸워요. 내 놈 때문에 이러면서 지랄을 해요. 와 이게 계속 읽는데도 빌어쳐먹을 인과율 같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쳐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인과율에 묶여가지고 너를 죽일 수 없는 거다 이런 느낌이죠. 어쨌든 둘 사이는 안 좋습니다. 둘 사이는 확실하게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당신이 원하는 인류의 실현과 물음표 존재에 대한 역사와 업적을 영상과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저주니 뭐니 널 죽여야 되니 뭐하니 하던 놈이 다시 안내를 시작해요. 인과율에 따라서 아마 한 거겠죠. 여기부터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제 역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역사 시간이 시작되죠. 역사 시간이 시작되는데 자 어디 한번 보시죠. 먼저 인류의 실현이 시작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기서 우주의 테라폼이며 미국의 나사의 기관에서 특이한 물질이 계속 우주에서 지구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는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이 알 수 없는 물질이 지구에 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 전역으로 퍼졌으나 농도나 순도를 확인해서 공기가 깨끗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그곳에서 농도와 순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역사 설명이 시작됩니다. 스토리는 언제 진행되는 거고 여러분은 아직도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죠. 나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방문자인 것 같긴 한데 방문자가 주인공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작가님 이거 생각하는데 존나 오래 걸렸을걸? 이거 만화를 어떻게 풀었어야 좋은지 이거 생각하시는데 꽤 시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재밌거든. 야, 만화를 어떻게 이게 약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풀었을까? 이러면서 요거 생각하시는데 꽤 시간 보내셨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거 설정 짜는데 이러면서 쭉 갈 거예요. 뭐 그런다가 뭐 결국에는 일단은 설명이 끝나고 프롤로그가 끝나게 되는데, 자, 물음표 끝까지 나오죠. 애가리를 물음표로 접고 싶어지는 요놈의 물음표. 이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 밑으로 내려가죠. 자, 사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 말고 이 작가님에 대해서 좀 멘탈 케어라고 하면 웃기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처음 글 쓰시는 거잖아요. 처음 글 쓰시는 거고, 처음에 글 쓰실 때 작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독자한테 주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자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과 이 장엄한 스토리를 독자에게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독자가 와야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네가 판을 만들고요, 거기에 독자가 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은 당연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비문학 보면서 막 재밌어 미칠 것 같았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오로지 순수하게 알려주기만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재밌어 미칠 것 같은 적은 별로 없잖아. 왜냐면 재밌지 않으니까. 그거의 목적이 재미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재미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상과 스토리를 넣어주는 거를 목적으로 한 거지. 그래서 사실 초반에 처음 글 쓰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상심하실 필요도 없고 슬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설정을 이야기에 풀어서 보세요.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이야기. 주인공을 만드시고요, 주인공이 겪어야 되는 시련과 주인공의 상황과 주인공만의 특색을 생각을 해보세요. 설정은 그 뒤입니다. 설정은 나중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소설에서 설정이 생각한 것보다 안 중요해요. 이야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보는 노력을 처음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가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전에 설정집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중학교나 이제 처음 글 쓰는 시절 때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게,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회색의 낫이라는 소설이었는데 회색의 낫이라는 소설이었는데 소설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소설 자체는 1화 썼나? 2화 썼나? 이랬는데 설정은 공책 한 권이 넘어갔어요. 요렇게 돼요. 왜냐면 자기의 상상력을 막 뿜어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럽니다. 아이디어를 용솟은 그 아이디어를 터트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로까지 끌어오는 거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은 마치겠습니다.